지금은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총선 전 여당 인사를 면담하고 북한의 동향을 보고했다. 북한 공작원 지령, 총선 관련 투쟁에서 전술적 대책을 강구하라. 지역 총선 관련 여야 동향도 보고하라. 구체적인 지령이 북한에게 내려왔다는 거고, 충북 동지회 일당들은 충북도당 당직자를 만나서 선거 전략을 질문했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 연대를 요청했고, 선거 연대와 정책 연합을 위한 논의 진행했고, 이후 B 의원, 당시 민주당 소속의 중진 의원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북한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 의원을 만나지는 않았고 여당 관계자를 만난 겁니다. 청와대 출신의 박정하 대변인. 네. 총선 전에 북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시하는데 이 북한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에서 전술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그리고 여야 동향을 보고해라. 라는 지령을 받고 이 국정원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민주당의 인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 활동가들은 아직도 이게 정책연대이고 정책을 논의한 과정이었지 이게 본인들이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고를 했던 간첩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똑같이 대선 경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가 뭐냐라고들 우리 논란이 많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간첩 활동과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한국일보 보도 봤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민주당 당직자를 만나서 정책 연대를 했고 F-35기 도입을 반대 운동하는데 연대 서명을 했다. 그리고 이후 중진위원을 면담해서 이거를 민주당의 총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 보여지고요. 또 관련 보도에 의하면 저는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 이들이 2019년 2월 25일 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고를 한 내용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지리멸렬을 시키는 것이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요구다. 주체가 어디예요?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지금 이 활동가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과 현 여권과 무슨 차이가 분명해요? 저는 주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요. 또 하나는 보수 패당의 책동을 분쇄하고 전국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는 게 목표다. 전국 주도권을 누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우리 여야의 대치가 비슷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사회 내에 스멀스멀 들어와 있다. 이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냥 확인할 일이 아니다. 언급할 일이 아니다.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런 세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할 거고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도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공통점은 총선 전에 우리 총선판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라는 의도가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야겠고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도 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들의 입장입니다. 불구속 수사 중인 손모 씨, 구속 안 된 한 분 있잖아요. 노동운동가들이 선거 동향 살피고 정당의 정책 연대 요구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방해 논의 결과 공유한 걸 두고 당국이 대북 보고를 하고 짜맞추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의 국정원과 현 정부의 경찰이 이들에게 간첩 혐의를 억울하게 씌웠다라는 얘기가 되므로 이 역시도 매우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당국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령을 했다는 겁니다. 조직 이름과 관련해 본사와
연계 유무를 알지 못하게 표현을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안 된다. 자, 이건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신문들이 별도로 취재한 내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실관계 여부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직 이름을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에서 조선노동당을 빼고 북한의 지령대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노동당 규약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있는데 이 조직의 강령 1조가 민중제일주의다라는 것도 유사하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이고요. 호칭을 김정은 위원장을 회장님으로 불렀다라는 것도 전해지는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출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대공수사라고 하잖아요. 국정원도 하고 경찰도 앞으로 하게 되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공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들 활동가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박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소위 국정원과 경찰이 뒤집어 씌운 거다. 우리는 그냥 순수한 지역 활동가다라는 게 이들의 반박인데 수사를 해봤던 검찰 출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 자, 이거 뭐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랄지 이런 이제 정치 현안이 있을 때 이제 정부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부 프레임은 전 정권 아니면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자체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럼 박지원 국정원장의 어떤 성향이랄지 이런 걸 보면 전혀 뭘 짜맞추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까지 갔었고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의 회담이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굉장히 우호적인 스타일의 국정원장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국정원장이 특히 현 정부의 국정원 아니면 경찰이 이걸 짜맞추기를 했던지 그 부분을 좀 이해 가지 않고 예. 일단 구속영장의 어떤 범죄 사실이 언론 보도에 의한 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증거도 많은 것 같아요. 지령무이랄지 그것도 뭐 한 84건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너무나 증거가 많이 국정원이랄지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왜 정말 이게 일상적인 그런 행위였다고 한다면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그런 암호 기법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외국까지 가서 북한과 관련된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줘야 돼요. 아, 잠깐만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인데 이 지령이 암호화돼서 전달됐다는 말씀 방금 해주셨잖아요. 네네. 암호화돼서 전달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 쓰는 암호화 기법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북한과 어떤 자기들이 논의를 하는 거라면 왜 이런 걸 했을까? 더군다나 북한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활동자금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그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거 자체는 이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이미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 이제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 아니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사실은 이제 간첩 활동으로 구속이 된다랄지 이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친북, 그다음에 종북, 그다음에 이제 간첩 이렇게 좀 강도로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전과 달리 친북, 종북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거의 수사기관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아, 친북단체 성향이 있는 어느 단체. 하지만 그런 단체는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미 굉장히 관대해졌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이적 표현이랄지 아니면 고무 찬양 이런 것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거의 수사를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목적 활동,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목적 활동, 지령을 받는다랄지 그 정도의 어떤 구체적으로 가야만이 지금 처벌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정확한 증거에 의한 수사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증거의 수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 내에서도
이적 활동 자체가 단순한 여권이랄지 진보 정당과의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훨씬 더 나가는 경우, 찬양을 한다랄지 지령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자금을 받는 경우에만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는 더군다나 그게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에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굉장히 경천통제할 일인데 이게 상당히 국민이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언론도 많이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두 번째 굉장히 또 우려를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충북 동지잖아요. 근데 이 동지 하나만 있었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 견해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 뉴스를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